김은혜입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네, 보건복지부가 국회 입법조사처에 제출했던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반영구 화장 및 무진 시술을 한 경우가 우리나라에서 한 4분의 1이 넘을 거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제도화된 곳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좀 고통받거나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서 문신 시술을 잘 하는 것만큼이라 잘 지우는 것도 중요하겠죠. 물론 여기 계신 모든 원장님들 중에 이제 반영구 화장이나 문신을 하는 것보다는 다들 지우는 것이 훨씬 더 익숙하실 것이고, 바로 앞에서 존경하는 우리 신희범 회장님께서 너무나 훌륭한 강의를 해주셔서 제가 뭐라고 더 보태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이러한 부분들에 덧붙여서 기초적인 레이저 문신 제거술에 관해서 간략하게 리뷰하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큐루비 레이저와 어뷸 야그 레이저와 컨비네이션 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망한 문신 사진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조금 중독성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찾아보고 이러다가 조금 시간이 많이 주체가 됐는데, 이러한 경우에 고객들은 심적으로 상당하게 고통을 받게 되고요. 일단은 문신이나 반영구의 색깔이나 타입에 따라서 우리가 적절한 레이저나 파장과 시술 방법을 알맞게 선택해서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이거를 해결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문신 제거를 배우고 할 때는 한 10년 조금 전만 해도 이런 식의 아주 오래된 할아버지 문신 케이스가 주로 많았고요. 외국인들도 주로 검은색의 이런 오래된 문신 제거 케이스를 주로 했습니다. 제가 지방에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고 나서 조금 이런 예쁜 레터링이나 단색 심볼 같은 문신이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좀 보이기 시작했고, 사실 이런 정도는 좀 지우러 오는 경우는 예쁘니까 잘 없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애기 엄마들이 이제 애기 낳고 나서 이런 좀 커다란 문신은 지우러 오는 경우가 조금 부끄러우니까 있고, 이제는 이 정도 크기나 사이즈는 거의 좀 사회적으로는 용인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의 변화라면은 아주 흔하게 여학생들 사이에서는 저는 처음에 판박이 스티커인 줄 알았는데 아주 패션같이 이런 귀여운 형태의 칼라 문신들이 좀 늘어났고요. 이레즈미라고 하는 전신이나 반신을 넘는 이런 문신들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전에 비해서 컬러의 선택이 되게 선명하고 좀 다양해졌고, 그라데이션 같이 좀 여러 가지 기법들이 좀 많이 들어감에 따라서 사용해야 되는 레이저의 파장 때도 여러 가지를 골라서 저희가 따로따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저를 이용한 문신 제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이저를 이용해서 문신 제거를 하는 거는 저희가 항상 말하고 있는 셀렉티브 포토 서몰라이시스 이론의 그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서로 이제 다른 타겟이 서로 다른 파장과 반응하는 특이성이 있고, 오늘 설명드리려고 한 루비 레이저는 보시면 멜라닌에 대한 특이도가 혈관이나 물에 비해서 아주 높고요. 문신 색소에 대한 특이도를 보시면 다른 색소에 비해서 검정색, 파란색, 보라색, 초록색, 남색 이런 블루, 블랙 아주 진한 색상에 대해서는 694 파장의 특이도가 높고, 빨간색, 주황색, 갈색, 노란색 이런 붉은색 계열은 532, 1064는 검정색, 초록, 청색 이런 것들을 잘 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치료가 없어가지고 다른 논문에서 제가 발췌를 해온 테이블인데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문신은 상당히 많이 그라데이션도 들어가 있고, 흰색이나 살색, 베이지색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아까 회장님 말씀하신 형광색은 저는 처음 들었는데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이제 제거한 개념의 반영구 이제 흉터나 백반증 병변을 본인의 피부색에 맞춰서 커버업하는 색상의 경우에는 이제 제거하고 싶으면 그냥 CO2나 어비움 같은 어블레이티브 레이저를 사용해서 깎아내는 것이 차라리 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신 색소와 레이저가 반응하게 되면 딱 소리가 나면서 이런 백화 현상이 즉시 나타나게 되는데요. 진피 내에 탐식되어 있는 잉크 입자들은 그 수가 진짜 많기 때문에 당일에 한 번 조사함으로써는 다 깨지지 못하고 일부만 깨지면서 이런 가스 버블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얗게 변해버린 부분은 레이저를
다시 쏜다고 해가지고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저도 공부하기 전에는 이걸 이제 잘 모르고 다 됐습니다 하고 한테 그냥 보냈었는데 사실은 이 버블 아래쪽에는 색소가 엄청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가스 버블을 제거한 다음에 다시 레이저를 조사해야지 문신 제거의 효율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2013년에 논문이 나왔는데 아까 회장님 말씀하신 R20 방법입니다. 2012년이네요. 2012년 4드에 발표된 방식이 이 가스버블 가만히 놔두면 20분 정도 지나면 사라집니다. 20분 간격을 두고 4번을 반복적으로 조사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경우에서 이제 4번을 조사하니까 훨씬 문신 제거의 효율성이 올라간다. 근데 사실상 저희 병원에서 이거 하려면 혼자 마취 바르고 20분 기다리고 빔 쏘고 20분 기다리고 빔 쏘고 20분 기다리고 빔 쏘고 20분 기다리고 이렇게 하면 한 1시간 반 걸리는데 우리 병원 아저씨들은 이렇게 하면 한 3번째 정도에서 저 환불하고 집에 갈래요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조금 하기가 그렇죠. 그래서 다른 레이저랑 병합으로 시술하는 방식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5분 뒤에 리핏하는 방식이라고 해서 R5 방식이고요. 어금약이나 CO2 레이저로 먼저 미세 구멍을 뚫은 뒤에 5분 뒤에 Q 스위치 레이저로 1회 시술하는 방식입니다. 요렇게 하는 방식이죠. 먼저 구멍을 뚫고 나서 풀빔을 다시 한번 쏘는 방식인데 이 방식으로 시술했을 때 이제 타투 잉크가 더 잘 없어지고 리커버리가 조금 짧아지고 그리고 사이드 이펙트가 줄어든다. 그러니까 물집이나 하이포 피그멘테이션이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아무래도 프락셔널이 들어가다 보니까 피부 결 개선 이런 것들이 함께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논문 발표한 선생님이 포토나 키닥터였는지 포토나만 가지고 시술하는 모디파이드 R5 방식을 다시 한번 발표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프렉타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프락셔널로 1064 빔을 먼저 쏴주고 5분 기다렸다가 풀빔 조사하고 5분 기다렸다 풀빔 조사하고 그러니까 어비움야그 같은 경우는 물에 반응해가지고 깊이가 그만큼 깊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1064로 깊이 들어가게 프락셔널로 조사하고 그 다음에 풀빔으로 2번 조사하면 더 효율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방식인데 사실은 저는 앞에 이 방식을 더 선호하고 아까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포토 어쿠스틱 모드만 들어가는 것보다는 열이 들어가서 얘를 조금 태워주는 것이 훨씬 더 색소가 더 잘 제거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이제 문신이 아까 김소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피부 밑에 남아있는 기전 자체가 색소가 있으면 안에 있는 마크로파지가 이걸 잡아먹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가만히 갖고 있다가 그냥 죽으면서 뱉어내고 옆에 있는 놈이 다시 와가지고 이걸 잡아먹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계속 갖고 있는 그런 기전이라고 치면은 와서 이걸 깼다고 치면은 깨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은 또 잡아먹잖아요. 깬 걸 계속 잡아먹는 게 있으면은 결국은 깨기만 해가지고는 색소는 계속 남아있게 될 거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든 태워주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제가 실제로 시술했을 때도 어비움이 같이 들어갔을 때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용할 루비는 이건데요. 그래서 프락셔널 핸드피스도 있어가지고 아까 했던 모디파이드 R5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고 사실은 제가 뭐 장비병이 있어가지고 레이저를 자꾸 바꾸는 편인데 이전에 뭐 수입 레이저를 루비 레이저를 쓰다가 고장났는데 한 1년 반을 이거 바꾸고 저거 바꾸고 이거 고치면 됩니다 저거 고치면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원장님 이거 부상 판매 애들이 생기니까 새 걸로 바꾸십시오 그래서 승진하고 버렸가지고 그냥 버리고 이걸로 했는데 상당히 가격은 합리적이면서 고장이 안 납니다. 그래서 회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루비 레이저가 매질이 불안정해가지고 고장이 잘 나는데 고장이 안 납니다.
그래서 뽑기를 잘한 건지 몰라도 고장이 잘 안 나서 좋고요. 문신뿐만 아니고 멜라닌 색소에 굉장히 트이도가 들어가가지고 두루두루 색소나 이런 쪽에 잘 사용한 장비고, 스팟 사이즈도 여러 군데 있고 프랙셔널 핸드피스도 있어가지고 잘 사용한 장비니까 한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까만 문신은 이걸로 빼고 눈 근처에 있는 거는 약간 눈부시니까 1064로 빼는 편이고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레블라이트는 프랙셔널이 없어가지고 색소 문신의 경우에 구멍을 뚫어줘야 돼서 어쨌든 어빔약으로 구멍 빠박 뚫어놓고 옆방으로 이동하는 동안 제가 환자 한두 명 보고 오면 5분 지나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에서 어빔은 매트릭셀 프로라고 하는 이 장비를 씁니다. 이 장비는 펄스 폭을 조절할 수 있는데 원래의 어빔보다 조금 더 펄스 폭이 큽니다. 그래서 베리숏 모드랑 젠틀이라고 하는 모드가 있어가지고요. 베리숏 펄스라고 하는 모드가 있으면 더 확 들어가고 확 꽂힙니다. 그래서 때린 스피드 같으면 이제 권투 선수 같은 잽 때린 것처럼 확 꽂히고, 젠틀이라고 하면 야 이렇게 하면서 미는 것처럼 조금 천천히 이렇게 밀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사용하기 좋은 애고, 최근에는 이제 다른 쪽에 사용하기에는 이제 얼굴을 살짝 어블레이션 시키는, 살짝 레이저 필링 시키는 것처럼 도자기 토닝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두피 살짝 스케일링하는 두피 스케일링 치료 목적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 사진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포도나 키닥터 그 선생님이 논문에 썼던 그 사진인데, 앞에 어빔으로 한번 프락셀 해주고 그리고 그 위에 풀빔 쏴준 사진이죠. 그래서 임상 사진인데 제가 이게 너무 사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조금 게을러가지고 사진 정리도 안 해놓고 앞으로 좀 잘 찍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분은 루비로 어비움 같이 해가지고 5회 정도 치료하신 분이고 거의 다 제거가 되셨고, 제가 처음에 조금 많이 세게 해가지고 하이포가 조금 왔는데 어쨌든 제 동생인데 잘 하겠죠 뭐. 네, 이분은 한 10번 정도 치료하신 분입니다. 이런 레터링 같은 경우에 두 번째 사진 보면은 이 테두리 부분이 훨씬 더 진하고 깊어가지고 시간이 좀 더 걸리는 편이고, 이런 거의 남색을 띠는 검은색 레터링 문신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루비의 반응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강의 준비하면서 사진이 정리가 된 게 별로 없어가지고 찾아보니까 굉장히 문신을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지우는 것도 많이 합니다. 지우는 기계들도 네이버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레이저보다 한 10배 정도, 10배도 아니다, 20배 정도 쌉니다. 100배 정도 쌉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사용하는 법도 굉장히 되나?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튼 동영상으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피코 써 있고 1064 헤드, 532 헤드, 755 헤드, 모든 헤드가 다 나와 있고 언제 무슨 색깔에 어떻게 쓰는지 굉장히 잘 알려주고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잘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뭔가 하는 것이든 지우는 것이든 뭔가 레귤레이션을 만들어서 제도화 시켜놓지 않으면은 어쨌든 이런 부작용들이 걷잡을 수 없이 생기지 않을까, 아웃 오브 컨트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제 발표 오늘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